2024년 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설명할 수 없었던 불안감을 가져왔다. 신비한 신호들이 일본 여러 지역에서, 특히 안정과 힘의 상징인 후지산 주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신의 수수께끼 같은 예언으로 잘 알려진 점성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대중에게 긴박함이 느껴지는 새로운 일련의 예언을 공개했다. 그는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일본이 자연재해 앞에서의 회복력 역사를 시험할 일련의 재앙적인 사건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커는 그의 최근 예언 중 하나에서 곧돼지가 말을 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 신호는 미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발밑에서 땅이 떨리기 시작하고 작은 진동들이 점점 더 빈번해질 것이며 이는 침묵의 경고처럼 느껴질 것이다. 오랫동안 평온하게 잠들어 있던 산들은 깊은 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말 이후 수세기 동안 조용히 있던 후지산은 다가올 사건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는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후지산이 분노 속에서 깨어나고 그 포효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된 이들의 의식에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예언에서 그는 후지산이 분출하여 대도시를 재로 뒤덮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일상에 공포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더욱 신비롭게 만든 것은 이 사건들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분이라는 느낌이었다. 그는 잠시 일본만이 변화를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까운 이웃인 한국 역시 영향을 받겠지만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덜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이 과거와 미래와의 관계를 대하는 방식에 깊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이 지진과 쓰나미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안 과학자들과 재난 예방 당국은 신중히 상황을 주시했다. 연초에 작은 진동들의 보고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지질학적으로 매우 활동적인 땅에서 이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그 패턴이 다르게 보였다. 이러한 진동들이 더 큰 무언가의 서막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고 이는 쉽게 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사람들의 행동이었다. 특히 후지산 근처에 사는 승려들과 명상 수행자들 사이에서 기묘한 꿈과 환상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늘에서 빛을 보았고 고대의 상징을 목격했으며 산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마치 후지산 자체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근처 사원의 한 승려가 말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곧 거대한 무언가의 징조로 해석되었고 이는 사람들 사이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후지산의 분화에 대한 파커의 예언은 가장 경악스러웠지만 유일한 예언은 아니었다. 그는 또한 전례 없는 규모의 지진이 간토 지역을 강타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암시했다. 판구조론적 움직임이 수세기 동안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는 고대의 지진 활동 패턴을 바탕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가장 주목을 끌었던 짧은 예언은 땅이나 바다와 직접 관련이 없었고 글로벌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파커는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예상치 못하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며 이는 직구촌에 지대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막연하게 언급했다. 그의 몰락은 여러 나라들의 궤도를 바꾸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그는 더 이상의 세부사항 없이 주장했다. 이 짧은 예언의 조각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어떤 지도자가 연루될 것이며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에 대한 이론과 추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러한 예언에 대한 반응이 더 차분했지만 마찬가지로 불안감이 감돌았다. 비록 한국이 일본만큼 지질학적으로 취약하지는 않지만 두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이 한국의 안정성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기후변화와 정치적 변화가 불확실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인식이 점점 커졌고 파커의 예언은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일본 언론은 평소에는 신비로운 예언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지질학자들이 후지산의 화산 분화 가능성과 간토 지역의 대지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초대되었다. 많은 이들이 예언이 자연재해를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거부했지만
지질학적 조건이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후지산 아래에서 분명히 이상 활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한 지진학 연구원이 말하며,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일본인들에게 이것은 시간의 문제였다. 후지산은 항상 조용한 거인이었지만 역사적으로 그가 깨어났을 때 엄청난 재앙이 따랐음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화산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은 일본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고, 파커의 말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우려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후지산이 분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분화할 것인가였다. 2024년이 진행됨에 따라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기대와 긴장감이 감돌았다. 불확실한 미래가 항상 그랬듯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고, 두 나라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느껴지기 시작한 무언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 신호들은 점점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작은 지진이 후지산 주변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더 자주 기록되기 시작했다. 아직 큰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패턴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리기를 꺼렸던 과학자들조차 지질학적 활동이 기존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자연재해에 익숙한 일본 국민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응급키트는 상점에서 빠르게 사라졌고, 당국은 지진과 화산 폭발 시 행동 요령에 대한 인식 캠페인을 강화했다. 정부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어조를 유지했지만 그 이면에는 점점 더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한편 승려들과 영적 수행자들이 보고한 비전과 꿈은 더욱 빈번해졌다. 마치 자연 그 자체가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같았고, 이는 과학적 기기로는 감지할 수 없지만 집단적 의식 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한 승려는 후지산이 황금비두로 덮이고 하늘이 불타는 듯 갈라지는 꿈을 꾸었다고 전했다. 산은 살아있으며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일본 정부는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의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쿠에서는 대규모 자연재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파커는 그의 예언에서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 명확히 경고했지만 이 예언의 예측 불가능한 특성은 공식적인 대비를 어렵게 만들었다. 자연에 통제할 수 없는 힘 앞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편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며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비록 한국이 일본에서 예측된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변화가 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었다. 복잡한 역사를 가진 두 나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처럼 보였다. 일본과 한국 간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상호이조는 한쪽에서의 큰 충격이 다른 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했다.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도 일부 영적 공동체가 이상한 징후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명상과 영적 수련에 몰두한 작은 모임들에서는 공기 속의 무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중요한 순간을 향해 응축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일부는 이를 더 큰 사건의 전조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곧 터질 에너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날이 지나고 2024년 7월 어느 아침, 드디어 무언가가 일어났다. 파커가 예언한 대지진도 대규모 화산 폭발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신뢰를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간토 지역, 즉 도쿄가 위치한 지역에서 중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땅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진정한 위협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일깨웠다.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빠르게 보도하며 이번 지진이 최근 몇 달 동안 발생한 일련의 작은 지진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에 응한 지질학자들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려 조심하면서도 후지산 주변의 지진 활동이 우려스럽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 전문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자신의 이전 예언을 강화하는 새로운 발표를 했다. 그는 이번 지진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어질 일련의 사건 중 첫 번째 신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후지산은 여전히 잠들어 있지만 오래지 않아 깨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소셜미디어와 영적 포럼을 통해 전파되었고 이미 경계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 며칠 동안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음식과 물을 비축하기 시작했다. 일상의 평온함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도쿄에서는 평소보다 사찰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고 사람들은 보호를 기원하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 언제나 활기차고 분주했던 도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짓눌린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일본이 후지산 주변의 지진과 변화를 계속 주시하는 가운데 전 세계는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의 예언들이 이제 미묘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 듯했다. 공통된 질문은 예언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시험이 다가올 때 일본과 한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였다. 2024년 8월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마치 공기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후지산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지진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더 큰 재앙의 징조는 보이지 않았다.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정확히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두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 실체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달 어느 날 새벽, 간토 지역에서 중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도쿄를 강타했다. 몇 달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어둠 속에서 일본의 수도를 흔들었다.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큰 재앙을 두려워하며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면서 도시에는 혼란이 일었다. 몇 분간은 파커의 음울한 예언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진이 멈췄을 때 피해는 경미했고 도시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속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진 직후 더욱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후지산 인근에서 여러 주민들이 이상한 빛을 목격한 것이다. 밤하늘을 초자연적으로 밝히는 붉고 맥동하는 빛이 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현지 언론은 이 현상을 집중 보도했다. 과학자들은 이를 화산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지만 이 현상은 후지산이 어떤 식으로든 깨어나고 있다는 추측을 부채질하기에 충분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일본의 관심은 다시 성스러운 후지산으로 쏠렸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계속해서 자신의 예언을 강조하며 후지산이 큰 사건을 준비하고 있지만 진정한 분출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는 모든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지산이 지금 당장은 분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앞으로 몇 년 내에 일어날 더 큰 사건의 초기 신호입니다. 라고 밝혔다. 이 모호한 발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최대한 경계하게 만들었다. 일본 당국은 신중하게 대응하면서도 후지산 인근 도시들의 대피 계획을 강화하고 지진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공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웠지만 비정상적인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화산 분출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대중을 안심시키려 했다. 일본이 불안 속에서 후지산을 주시하는 동안 한국에서도 비록 즉각적인 위험 지역은 아니었지만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연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일본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한국 언론에서는 전문가들이 후지산의 대규모 분출이 미칠 환경적 영향과 더불어 이로 인해 동아시아 전체가 겪을 경제적 파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대비를 시작했다. 재난 대비 키트, 손전 등 생필품이 빠르게 매진되었고 큰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었다.
비록 아직 분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작은 지진과 후지산의 이상한 징후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전에는 명상과 고요함의 장소였던 후지산 주변의 사찰들은 이제 답을 찾고 보호를 기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몇 달 전부터 후지산에 대한 꿈과 비전을 보고한 승려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명상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지혜로 유명한 한 승려는 산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지만 모두가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다가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상황은 전 세계의 영적 공동체에서도 주목받았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며 일본이 더 큰 시험을 앞두고 있으며 그 진정한 사건은 2025년이 되어야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의 주기들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후지산이 신비한 발광 현상 이후 다시 조용해졌지만 대규모 분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일본 국민들은 자연재해가 잦은 나라에서 살아가면서도 언제 혹은 만약 화산이 분화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매번 발생하는 작은 지진과 땅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인간의 시간표와는 무관한 자연의 경고임을 상기시켰다. 2024년 9월, 후지산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주변의 긴장감은 계속해서 커져갔다. 지질학자들은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며 화산이 활성 상태임을 밝혔으나 아직 분화가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파커의 예언은 보이지 않는 구름처럼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는 최근 메시지에서 후지산은 오늘이나 내일 폭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폭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일본이 경험한 그 어떤 분화와도 다를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일본 국민들은 회의와 두려움 사이에서 일상을 이어갔지만 발밑에서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커져갔다. 과연 이 분화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 될 것인가? 아니면 파커가 틀렸고 후지산은 다시 수세기 동안 잠들 것인가? 오직 시간이 그 답을 줄 수 있을 뿐이었다. 그 와중에 새로운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2024년 10월, 여러 사람들이 후지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다. 그 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 같은 깊은 공명 소리였다. 과학자들은 그 소리의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 소리는 후지산을 둘러싼 신비를 더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제 일본은 기다리고 있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언젠가는 후지산이 다시 움직일 것임을 알고 있었다. 2025년에 그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더 먼 미래에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시계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고 전 세계의 시선은 성스러운 산에 고정되어 있었다. 2024년이 끝나갈 무렵 후지산을 둘러싼 긴장감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아직 큰 분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화산이 언제든 깨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일본 전역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의 2024년과 2025년에 대한 대예언은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었고 임박한 재앙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국가의 경계를 늦추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후지산만이 유일한 걱정거리는 아니었다.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일련의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하에서 들리는 소리, 마치 땅이 말을 하는 듯한 소리가 빈번해졌고 화산 지역 인근의 야생 동물들은 이상 행동을 보였다. 새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주하고 산악지대를 떠나는 동물 무리들, 그리고 좌초된 고래 목격 사례의 증가까지 보고되었다. 과학자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었지만 설명은 적었고 결론은 모호했다. 한편 사람들의 반응은 갈렸다. 과학을 신뢰하는 이들은 후지산이 오랫동안 잠든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 믿었고 파커의 예언을 자연적인 우연에 기초한 과장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관찰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깊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하고 불확실한 기다림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2025년 초 파커가 예언한 세계 지도자의 예기치 않은 몰락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글로벌한 충격 속에서 한 영향력 있는 국가의 수장이 갑작스레 사임하면서 전 세계에 정치적 불안정이 퍼졌다. 파커가 직접 누가 그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몰락은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고 그의 예언이 더욱 예지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국제 정세는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게 되어 마치 모든 것이 깨지기 직전에 미세한 균형에 걸린 듯 보였다. 파커는 2024년 말 마지막 공개석상에서 일본과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대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그저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일본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많은 시험을 겪게 될 것이지만 진정한 각성과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만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가올 일은 일본과 전 세계가 이 지구에서의 위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처럼 남아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파커가 단순히 지질학적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인 무언가, 즉 국가의 집단 의식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 말한 것인지 궁금해했다. 특히 한국의 사머니즘과 고대 전통에 연관된 영적 공동체들은 두 나라의 운명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방식으로 얽혀있는 에너지적 연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진은 계속되었지만 더 온화하게 나타났고 세계의 관심은 다른 글로벌 사건들로 서서히 옮겨갔다. 그러나 파커의 말을 주에 깊게 들은 이들은 진정한 시험은 인류가 기대하는 시간에 오지 않고 지구 자체가 정한 시간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계속해서 알려진 것과 미지의 세계 사이, 과학과 신비 사이, 현재와 미래 사이를 오갔다. 후지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깊었고 사람들은 머지않아 산이 다시 말을 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놀라운 예언들을 접한 후 여러분은 일본과 세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이 이 수수께끼 같은 예언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예언과 미스터리한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영성 및 지혜 채널에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